자, 제가 첫머리 말씀드렸는데 묘한 권력 구조가 집권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누군가를 견제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은근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네.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오세훈 네.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네. 이제 김무성 대표가 니 왜 굳이 종래 나오려고 그러노? 어? 네. 거기서 뭐하노? 야당 중진들이 있는 다른 데 더 센 데 나가. 니 정도면 네. 센 데 나가야지. 거기 가서 박진희하고 부딪혀가지고 둘 다 죽을 일 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은 아니 종로 정도면 힘든 것 아닌가요?라고 반론을 폈네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보면 네. 작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 다 네. 야당이 이겼죠. 네.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선 전체적으로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만 이 지역만 따지면 네. 야당 쪽 문재인 후보가 더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 보면 거기 우리 당으로서 아주 어려운 데인데요. 거기를 어떻게 쉬운 데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희가 재미있는 이 그래픽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쪽 끝에 있고 김무성 대표가 한쪽 끝에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조금 박 대표 근처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려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을 좀 좋게 본다. 그런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일단 글쎄요, 네. 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네. 최근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서 친박에도 주자가 누구 없느냐라고 네. 할 때 두 번째로 계속 거론되는 게 오세훈이 그래도 또 특정 정파색이 짙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친박 주자로 밀어볼 만한 주자다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최근에 특히 강하게 뒷받침한 하나의 얘기가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를 낙마했을 때 후임을 황교안 총리 현재 앉히기 직전에 그때 이제 이 검토했던 대상이 오세훈 전 시장 어떠냐라고 이제 의견이 올라갔는데 박 대통령이 그분은 큰일을 하실 분 아닌가요? 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을 차기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염두에 두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요, 오세훈 시장. 사실 생각해보면 오래전 서울시장을 떠날 때만 해도 오늘 같은 상황 예상이 좀 힘들다는 전망이 꽤 있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마이크를 잡고 강연했습니다. 포퓰리즘에 관한 자신의 생각,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영상을 통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포퓰리즘 하면 오세훈 전 시장이 반대의 가장 최선봉에 서 있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2011년에 네. 진짜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가져왔던 일대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장으로 있던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오늘날 나오게 된 어떤 무상급식에 대해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국가 곳간이 거덜난다. 그러면서 본인의 시장직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투표율 저조로 투표함도 까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박원순, 안철수라는 새로운 어떤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였는데, 자, 포퓰리즘에 대한 뿌리 깊은 자신의 그 반대 철학을 좀 제시한 것인데, 네. 그러면 오세훈의 정치 역정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아마 서울시장을 떠난 그 과정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짧게 보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유권자가 막지 않는다면 총선과 대선에서 선심성 복지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네, 오늘 오후에 바로 여기 건너편이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한 행사장의 모습인데 오세훈 전 시장이 강연자로 참석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국가 브랜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강연들을 했는데 오늘 마침 길 건너편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아까 말씀 나눴죠. 박진
박진 전 의원이 이번에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묘하게 대비된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포퓰리즘 반대 운동의 선봉에 서겠다 했는데 사실은 일단 종로에서 공천을 받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너무 쉽다, 딴 데 가라라고 했는데 그 경쟁자인 박진 전 의원이 있죠. 오늘 역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그 모습 보시면서 박진도 도전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그것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딴 걸 다 떠나서 정치가 아무리 험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의리나 신뢰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형 동생 사이로 앞으로도 계속 갔으면 좋겠다. 다만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칼을 대고 피를 흘리는 것은 양쪽 다 마이너스다. 우리 동생이 잘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신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고 나타났는데요. 글쎄, 네. 저 말에 이제 뭐 정치판의 어떤 금도, 의리, 내가 형인데, 내가 옛날에 널 도왔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런 인간적인 정리를 많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뭐 원수가 외나무 다리 원수는 아니죠. 어쨌든 과거에 친했던 형 동생이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벌이는 상황까지 이르러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의원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박진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입니다. 의리, 신뢰. 혹시 이거요.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필하고 싶은 생각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2006년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그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네. 내가 이렇게 도왔다. 동생을 위해서 도왔고 내가 여기서 삼선을 지켜왔는데 야 너는 서울시장으로서 지명도도 있고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하지. 하필 여기 와가지고 40년 내가 살아온 네. 삼선을 내가 여기 오느냐. 네. 아우야 좀 비켜다오. 지금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책을 썼는데 종로 이야기인데 그렇죠. 책 내용을 좀 전해 들었더니 종로 지역을 곳곳을 다니면서 맛있는 집은 뭐가 있고 이 동네는 뭐가 있고 이런 구석구석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으로 보아 네. 잠재적 경쟁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바깥에서 오신 분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떤 프레임 전쟁에서 나는 종로의 토박이고 종로에서 삼선을 한 사람 40년. 내가 종로를 속속들이 알고 옛날부터 산 사람인데 종로가 낳은 인물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싶어서 저런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로 전쟁, 공천 경쟁을 냈고 새누리당 내 두 거물 정치인들이 붙고 있는데 아까 정리해드렸잖아요. 김무성 대표는 오세훈 전 시장한테 좀 딴 데 어려운 데 가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청와대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뭐 근거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서울시에서는 청와대에서는 복지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내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로 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 새누리당 의원 시절에, 신한국당 의원 시절에 내놓은 법안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기구입니다. 정진석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자체와 복지부가 협의를, 지자체, 바로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서울시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데 얘기하는 것 같죠. 네, 절차를 개선하고 3자인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 실행력을 높이겠다. 선거만 되면 공짜 점심 주겠다. 공짜 버스 태우겠다. 반값 등록금 내놓겠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많은 현역 지자체 단체장들이 야당 출신이라는 점. 그중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어떤 선봉에 서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사회보장위원회가 네. 혹시라도 뭐 오세훈 시장을 위한, 오세훈 전 시장을 위한 걸로 이렇게 되는 것은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이것은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복지 비용이 과대하게 그동안 선거 공약에 막 부풀려놓은 거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를 누리과정 예산도 지금 서로 핑퐁하고 있고 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복지 문제를 마구 남발해서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강화하겠다. 네. 이런 취지의 회의
회의였고요. 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네. 우리 복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몸을 던져가면서 그때는 욕을 먹었지만은 자기 시장직까지 던졌던 오세훈을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네. 오세훈을 위해서 이런 회의가 열리거나 이거는 아닐 거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은 이제 그 같은 취지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중앙 정부와 또 지자체 사이에서의 어떤 그 복지 관련해가지고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조정을 하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보장위원회인데요. 그 위원회가 이제 그 하는 일들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좀 더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킨다면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런 그 지자체가 원하는 복지를 과연 중앙정부가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해당 특정 정치인의 뒤를 봐주거나 힘을 실어주거나 하는 측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 복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시장과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고 있는 청년 수당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단히 비판적인데 이런 청와대 회의까지 만들면서 개최하면서 그 사실을 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오세훈, 닌 멀리 가라라고 얘기한 후에 오늘 국회에서 재밌는 행사에 참석했네요. 네, 지금 뭐 이제 한참 이제 굴이 이제 제철입니다. 저도 어제 굴국밥을 먹었는데 지금 이제 향토 음식들 이런 것들 판매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시식을 하면서 통영굴을 좀 많이 팔아달라 네. 이런 지방자치단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행사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체격이나 덩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뭘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 중에는 김무성 대표가 제일 맛있게 먹는 듯한 인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